자,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물질의 상태 변화. 물질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 자, 친구들이 교실에 이렇게 빼곡히 모여 있으면 이건 고체에 해당되고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요건 액체. 각자 집에 갔네요. 그러면 요건 기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고체는 물질이 빼곡하게 모여 있어서 단단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액체는 흐물흐물 흐르는 거고요. 기체는 입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커다랗게 풍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의 성질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각각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입자 간의 거리만 점점점 기체로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자, 고체는요, 모양이 일정하고요, 부피도 일정합니다. 꽉꽉 눌러도 부피 변화가 거의 없어요. 매우 단단하고요, 압축되지 않는다. 누르더라도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압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얼음, 나무, 돌, 철 등은 고체에 해당된다. 자, 모양과 부피는요, 물질의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액체는요, 모양이 변해요. 부피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커에 이렇게 액체를 담아 놓으면요, 비커의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동그란 용기에다가 넣어주면요,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 부피는요, 변함이 없어요.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압축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물, 식초, 기름, 주스 등이 액체에 해당됩니다. 기체는요, 모양도 변하고요, 부피도 변합니다.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넣어놓고요, 끝을 막은 다음에 꼭 눌러주면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 바람 불 때요, 기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흐르는 성질도 있습니다. 공기, 산소, 질소가 기체에 해당돼요. 기체는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크게 변하고 사방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 기체와 온도의 관계는 저번 시간에 샤를의 법칙에서 배웠고요. 그에 따른 부피 변화도 배웠습니다. 다음,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서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융해, 액체가 다시 고체로 되는 과정을 응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과정을 기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을 액화라고 합니다. 반면에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와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가 있어요. 다시 봅시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은 융해. 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은 응고. 자, 우리 응하니까 고체가 나왔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액체화 되었다. 액화. 기체화 되었다. 기화.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때 가열하게 되면요, 고체 얼음이요, 액체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융해. 액체를 또 가열하게 되면요, 자, 기체가 돼요. 이걸 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체 방향으로 갈 때 외부에서 가열해 줬기 때문에 고체에서 액체, 기체 이렇게 상태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기체의 방향으로 가는 건 외부에서 가열을 해줬다, 열을 가해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융의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는요, 외부에서 가열을 해줘서 물체의 온도가 높아진 경우입니다. 다음 냉각.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인데요. 응고, 액화, 승화입니다.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그러니까 기체의 방향에서요, 액체로 가고요. 액체에서 다시 고체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는요, 외부로 열을 방출해요. 이 열을 냉각시켜 줘야 이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어떤 물질을 놓으면요, 자, 기체가 점차로 액체가 되고요. 더 냉각시키면 얼어버리죠? 고체가 된다. 그래서 액화와 응고,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이 과정은요, 냉각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요거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잘 외워두세요. 상태 변화의 원인은요, 온도와 압력인데요. 주로 온도에 의해서 변한다. 잘 기억해 놓고요. 상태 변화의 종류와 예입니다. 가열할 때 다시 기억합시다. 융해, 고체에서 액체로, 기화, 액체에서 기체로,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의 방향으로 가는 방향은 외부에서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가열할 때. 자, 융해는요,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과정입니다.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 용광로에서 철이 녹아 쇠물이 된다. 자, 용광로에다가요, 철 조각을 놓고요, 가열하면 이렇게 용광로에 녹아있는 철이 됩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흘러내린다. 자,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면요, 고체였던 아이스크림이 액체가 되는 겁니다. 고드름이 녹는다. 양초가 녹아 촌농이 생긴다. 다 융해. 외부에서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가열할 때. 기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과정.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젖은 빨래가 마른다. 자, 빨래를 널어두면요, 젖어있던 빨래에서 이렇게 물이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물은 액체고요, 수증기는 기체예요. 기화 현상입니다. 기화.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된다.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마른다. 어항 속의 물이 증발해서 점점 줄어든다는 다 기화 현상입니다. 다음 승화.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보통 아이스, 얼음은요, 녹으면 이렇게 물이 생겨요.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는요, 이산화탄소가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체가 되면요, 바로 이산화탄소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날아가 버리면요, 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이스는 아이스인데 드라이 아이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되면요, 이건 승화 현상입니다. 반면에 얼음이 녹는 거는요, 융해고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옷장 속 나프탈렌, 고체 방충제가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나프탈렌을 넣어두면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작아져 있어요. 자, 얘가 점차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면서 물질이 줄어드니까 작아지는 겁니다. 영하의 날씨에 그늘에 있던 눈사람이 크기가 작아진다. 처음에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눈사람이 작아진 거예요. 이렇게. 이건 승화 현상이 일어나서 눈이 점차로 눈사람이 작아진 겁니다. 다음, 냉각할 때 응고, 응하니까 고체가 나타났다.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현상입니다. 응고는 고체가 되는 현상이다.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냉동실에 넣어둔 물이 언다. 물은 액체였죠? 얼면 얼음이 됩니다. 그러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양초를 타고 흘러내리던 촌농이 굳는다. 자, 양초가 있었는데요, 이 촌농은 융해된 겁니다. 양초가 융해돼서 촌농이 됐다가 다시 흘러내리다가 굳은 거예요.
그 다음은 고체가 됩니다. 이걸 응고라고 합니다. 고깃국을 식히면 기름이 굳는다. 역시 응고고요. 얘네들은 다 어떤 경우? 그렇죠. 냉각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액화,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현상입니다.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인데요. 얼음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자, 그래서 컵이 이렇게 있는데요. 얼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차갑죠.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요. 기체였는데요. 얘가 차가운 표면에 닿으면서 액체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중2 때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일단 얘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른 새벽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자, 역시 수증기가 물이 된 거예요. 이슬은. 자, 이파리가 있는데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잎의 표면에 닿으면서 액체인 물이 되는 겁니다. 라면을 먹을 때나 겨울철 실내로 들어올 때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린다. 안경이 있는데요. 겨울철에 여기가 차갑게 돼요. 밖에 놀면. 그러다가 집 안에 들어오면요. 집 안에 있던 역시 수증기가, 기체가 안경 표면에 물방울로 맺힙니다.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다음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입니다.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에서 자 이렇게 액체 방향, 기체 방향으로 가는 건 외부에서 열이 들어온 겁니다. 가열해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반면에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기체에서 고체 이렇게 고체 반응으로 가는 건요.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열이 빠져나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걸 냉각시켰을 때 이 열을 빼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합시다. 그래서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는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냉동실 벽면이나 추운 겨울철 유리창에 성에가 생긴다. 자, 유리가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달라붙자마자 얼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성이라고 해요. 나뭇잎에 서리가 내린다. 나뭇잎이 있는데요. 겨울에 나뭇잎이 너무 차가우니까 역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나뭇잎에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얼음이 생기는 거예요. 겨울철 높은 산에서 수증기가 나무에 얼어붙어서 상고대가 생긴다. 상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나무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얼음이 생기는 거예요. 서리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은 것이고 성에는 영하의 온도에서 역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유리나 벽면에 얼어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얘네들 모두 다 뭐다? 그쵸? 승화. 어디서 어느 방향? 그렇죠.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입니다. 이건 냉각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기억해 놓고요. 자, 참고로 가루 물질의 상태. 가루 물질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흘러내림으로 액체의 성질을 지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가루 물질은 알갱이 하나하나의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고체입니다. 가루는 고체다. 양초의 상태 변화. 양초에 불을 붙이면 고체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고체였던 양초가 불을 붙이면 융해돼서 액체가 됩니다. 이 액체가 기화돼서 타는 거예요. 이게 촛불이고요. 이 용융된 자, 촛농이요. 다시 내려오다가 식으면 고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응고입니다. 자, 양초에 불이 붙으면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된다는 융해. 촛농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 심지 끝에서 기체가 되면 기화, 기체화 되었다. 기화. 촛농이 아래로 흘러내리다가 굳는다. 이건 응고입니다. 응하니까 고체가 됐다. 다음, 김과 수증기의 차이. 이거 먹는 김 아닙니다. 물을 가열하면요. 자, 수증기가 됩니다. 이때 물은 눈에 보이고요.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요. 밖에 차가운 공기 때문에 다시 액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이 보여요. 이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증기로 날아가요. 그러면 김이 사라지면서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물이 끓을 때 나오는 하얀 김은 수증기가 액화돼서 생긴 거예요. 다시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됩니다. 이건 눈에 안 보였다가 밖에 나와서 액화가 일어나면서 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물방울입니다. 김은 뭐다? 그렇죠. 물방울입니다. 그러니까 액체예요.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 뭐다? 그렇죠. 김이다. 김은 물방울이다. 하지만 수증기는요, 기체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김이 수증기로 된다. 요거는요, 기화 현상이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액체는요, 눈에 보입니다. 반면에 수증기, 기체는요, 눈에 안 보여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대부분의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승화성 물질. 일반적으로 일기압 25도씨,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는 온도, 다른 말로 상온이라고 합니다. 다시 25도씨에서 승화하는 물질, 드라이아이스, 납탈렌, 아이오딘은 승화성 물질이다. 다시 드라이아이스, 납탈렌, 아이오딘, 승화성 물질.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에서 바로 고체에서 뭘로? 그렇죠. 기체로 승화되는 물질을 우리가 승화성 물질이라고 한다. 드라이아이스, 납탈렌, 아이오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이오딘 승화 실험. 다음과 같이 장치하고 가열하면 아이오딘의 승화를 관찰할 수 있답니다. 다시 봅시다. 고체 아이오딘이 있었어요. 이걸 가열하면요, 얘가 기체가 됩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 기체였던 아이오딘이 찬물을 만나면요, 다시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오딘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현상, 외부에서 가열하면요, 그 다음에 냉각되면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현상이 일어난다. 다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현상은 가열했을 때,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현상은 냉각했을 때 일어난다. 기억해 놓고요. 압력에 의한 상태 변화. 일반적으로 물질에 압력을 가하면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은 예외다. 다시 압력이 커지면요, 기체가 액체가 되고요, 액체가 고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체를 꽉꽉 눌러주면요, 액체가 됐다가요, 더 꽉꽉 눌러주면 고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물은 뭐다? 그렇죠. 예외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실온에서 기체 상태인 뷰테인 가스는 큰 압력을 가해서 액체로 만든 후 통 속에 넣어 보관한다.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자, 가스버너를 켜죠. 그러면 이 부탄가스통 안에는요, 액체 상태로 가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주 높은 압력으로. 그래서 흔들어 보면 찰랑찰랑해요. 그러다가 콕을 열면 기체로 빠져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액체 상태로 보관한 게 바로 부탄가스입니다. 녹는다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드름이 녹는다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 즉 융해입니다.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녹는다는, 자, 물에 설탕을 섞는 거고요, 소금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골고루 녹아서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녹는다는요, 용해 현상이라고 해서 융해랑 구분합니다.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융해는요, 한 가지 물질이요,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물질이, A라 물질이 그대로 A로, A 고체에서 A 액체. 반면에 용해는요,
A란 물질이 B란 물질에 섞여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골고루.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 됩니다. 혼합되는 거예요. 혼합. 그래서 용에는 서로 다른 물질이 섞이는 거고요. 융에는 한 종류의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현상이다. 기억해 놓으세요. 상태의 변화와 입자별의 변화. 자, 고체는요. 차곡차곡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요. 배열은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거리는 매우 가깝고요. 당기는 힘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교실에 너희들이 차곡차곡 앉아있으면 이건 고체 상태입니다. 액체는요. 비교적 활발하게 운동합니다. 고체보다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거리는요. 고체보다 조금 더 멀어요. 당기는 힘은 고체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슬금슬금 돌아다니면 이건 액체에 해당돼요. 반면에 기체는요.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운동량 끝이. 자, 매우 운동이 활발하고요. 배열은 매우 불규칙적이고요. 거리는 매우 멉니다. 당기는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아요. 상태의 변화와 입자별의 변화. 일반적으로 고체, 기체로 승화할 때 부피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할 때 부피가 가장 크게 감소합니다. 물만 예외고요. 그러니까 고체의 부피가 1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기체의 부피는 20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 부피 변화가 가장 크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자, 융에 되면요. 부피 변화는 좀 크지 않습니다. 조금만 변해요. 응고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기화되는 건요. 부피 역시 크게 변합니다. 하지만 승화보다는 작고요. 액화돼도 부피가 크게 변해요. 얘를 부피를 1로 보면요. 액체는 보통 한 1.1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는요. 2000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열하면요. 융의 기와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냉각하면요. 음고, 액화,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에서 기체의 반으로 가면 가열한 거고요. 다시 고체의 반으로 가면 냉각한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열하면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입자 배열은요. 불규칙적으로 됩니다.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지고요. 그 다음에 냉각하면요.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요.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되고요. 자,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가마솥에다가 너하고 너 친구를 이렇게 놔뒀어. 그러면 가열하면요.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움직이다가 너무 뜨거우면 아 뜨거 아 뜨거 미친 듯이 돌아다니죠. 그러면 입자도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요. 거리도 매우 멀어집니다. 반면에 자 냉장고에 쳐넣은 거예요. 그럼 아이 추워 하면서 둘이 서서히 가까이 붙다가 꼭 껴안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냉각하게 되면 입자 사이 거리 가까워지고요. 꽉 뭉치게 됩니다. 고체로 됩니다. 고체로. 다음 상태 변화에 따른 물질의 성질과 질량 변화. 자, 변하지 않는답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상태가 변해도 성질이나 질량 변화는 어떻다? 없다. 자, 친구들끼리 뭉쳐 있다가 각자 집에 갔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입자 자체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가 변하더라도요. 입자의 성질은 변함이 없다. 고체 초콜릿을 녹여도 맛이 변하지 않는 건요. 물질의 성질이 일정해서 그렇다. 그래서 상태 변화는요.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상태 변화에 따른 물질의 부피 변화. 이건 변환됩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뭐가? 입자 사이 거리. 기억해 놓으세요. 일반적인 물질은요. 융의 기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이렇게 되면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응고, 액화, 승화, 고체 방향이죠. 이렇게 되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체가 요만하다면 액체는 좀 더 커지고요. 기체는 엄청나게 커져요. 이렇게 되면 부피가 점차로 증가하게 됩니다. 가열했을 때 일어나는 거고요. 반대로 가면요. 부피는 점차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고체보다 액체가 부피가 크고요. 기체가 훨씬 크게 됩니다.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물은요. 물이 얼음으로 응고할 때 예외적으로 부피가 증가한답니다. 물보다 얼음이 부피가 크고요. 수증기가 제일 커요. 자, 고체 얼음은요. 부피가 1.1이라고 하면 액체가 됐을 때 똑같은 질량의 액체가 됐을 때 1 정도 되고요. 기체가 되면요. 부피가 대략 한 2000배 정도 커집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요. 고체가 더 커요. 부피가. 그 다음에 기체는 절대적으로 크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물은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6개의 입자가 이런 식으로 흐물흐물 돌아다니는데요. 고체가 되면요. 이렇게 육각형이 정육각형 형태로 쭉 만들어져 버려요. 그럼 여기 빈 공간이 생기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기체가 되면 입자들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죠.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고요. 그래서 물만 고체가 부피가 크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유리병에 물을 가득 담아 얼리면요. 부피가 이렇게 커지면서 유리병을 밀어내다가 유리병이 깨지게 됩니다. 자, 물만 예외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보통의 물질은 고체보다 액체가, 액체보다 기체가 부피가 크다. 자, 반면에 물은요. 액체보다 누가? 그렇죠. 고체가 크고요. 기체는 압도적으로 크다. 액체가 1이라면 고체는 1.1배 정도 예상하시면 된다. 기체는 2000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건요. 입자의 종류, 입자의 개수, 물질의 성질이나 질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하는 건요. 입자의 운동, 입자의 배열, 입자 사이 거리, 이것 때문에 물질의 부피가 변한다. 완벽하게 암기해 놓으세요. 문제 꼭 나옵니다. 다음, 드라이아이스 승화에 따른 질량과 부피 변화. 비닐봉지 속에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입구를 막은 후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드라이아이스를 넣고요. 좀 놔두니까 이게 기체로 승화했어요. 그럼 부피가 커지죠? 하지만 질량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질량 같아요. 승화할 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화할 때 부피는 증가합니다.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액체 양초와 물의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 액체 양초가 응고하면요. 부피가 약간 감소합니다. 그래서 원래 양초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응고하면 움푹 파여 들어가요. 자, 그래서 윗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초는요.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작습니다. 반면에 물이 응고하면 부피가 약간 증가해서 윗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온다. 그래서 이렇게 얼음이 되면요. 원래 물이 이만했는데 얼음이 되면 이만큼 볼록 솟아올라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요.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커지게 된다. 물과 얼음의 입자 배열과 부피 변화. 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액체보다 고체가 부피가 큽니다. 액체물은 스물스물 흘러다니면서 안의 공간이 이만큼이지만 얘가 고체가 되면 육각형 모양으로 쫙 격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내부 빈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게 된다. 물이 응고할 때 입자들이 빈 공간이 많은 구조로 배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부 빈 공간이 많은 구조로 만들어져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물리 변화,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변해도 성질은 변화가 없습니다. 상태 변화가 대표적인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현상이야 수태 연소, 철의 부식 등이 화학 변화다. 자, 이렇게 연상해보자. 너하고 너 친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리 변화입니다. 거리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너희들의 성질은 그대로 살아있죠. 반면에 자, 너희들이 있는데 너희들을 다 갈아버린 거야. 그래서 소세지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소세지에는 각각의 성질이 살아있니? 아니지. 각각의 성질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세지라는 성질이 나타나면 이건 화학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어떻다? 변한다. 반면에 물리 변화는요. 상태나 모양이 변하지만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주 잘 기억해놔요. 자, 물의 상태의 변화.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알루미늄 호일을 씌운 다음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삼각 플라스크를 가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요. 이때 염화 코발트 종이는요. 건조할 때는 푸른색, 물을 흡수하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코발트, 코가 빨갛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물을 먹으면 코가 빨갛다. 물 닿으면 코가 빨갛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단 코발트는 물이 닿으면 붉은색이 됩니다. 자,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보는 거예요. 물이 끓으면 구멍 바로 윗부분과 김이 생기는 부분에 각각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서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구멍 바로 윗부분은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어떻게 붉게, 김이 생기는 부분 역시 붉게. 자, 그러면 붉게 변했다는 뜻은요. 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물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혹시나 까먹으면요. 루돌프 4승 코는 붉은 코죠. 코는 붉은 코. 루돌프 붉은 코. 됐죠? 코는 붉은 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과정 2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물을 가열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 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물을 가열하면요. 기화가 일어나서 물에서 뭐가 된다? 기체인 수증기가 됩니다. 다음 수증기가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다가 공기 중에서 식으면 하얀 김, 액체, 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다시 액화돼서 물이 된 거예요. 자, 과정 3의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모두 붉게 변했다. 그러면 수증기에서도 붉게 변하고 물에서도 붉게 변했다. 그러면 물은 상태가 변해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물이 끓으면 수증기로 기화하고 수증기가 식으면 물로 액화됩니다.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액체였을 때와 기체였을 때, 자,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고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루돌프 사슴코는 붉은색이다. 염화 코발트 종이 붉은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른 실험. 비커에 뜨거운 물을 넣은 후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데워봅니다. 얼음을 담은 시계 접시를 비커 위에 올려놓습니다. 시계 접시 아래쪽 표면에 맺힌 액체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데워본다. 다시 뜨거운 물 표면에서는요.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 차가운 얼음을 만나면 기체에서 다시 액체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기체에서도 액체에서도 염화 코발트 종이가 똑같이 붉은색이 되므로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성질은 어떻다? 그렇지. 성질 변화는 없다. 결과 1과 3 모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한다.
성질 변화가 없다. 상태 변화, 다른 말로 물리 변화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과 부피 변화입니다. 실험 1. 아세톤이 상태 변화할 때 나타나는 질량의 변화. 자, 아세톤을 놓고요. 저를 측정해 봤더니 143g이었어요. 삼각 플라스크에 아세톤을 1ml 정도 넣고 고마기로 입구를 막은 후 질량을 측정했더니 143g이었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면서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세톤이 기화해서 액체에서 기체로 모두 변해버려요. 이렇게 액체 상태 아세톤이 모두 기화하면 질량을 측정해봅니다. 결과는요. 질량이 143g. 아까 어땠죠? 그렇죠. 143이었는데 똑같이 143g입니다. 이것은 아세톤이 기화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하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보면요.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종류, 개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은 어떻다? 그렇다. 일정하다. 질량은 일정하다. 상태가 변해도. 다음 실험 2. 아세톤이 상태 변할 때 나타나는 부피 변화. 페트병에 아세톤을 1ml 정도 넣는다. 페트병을 눌러서 공기를 뺀 후 뚜껑을 닫습니다. 페트병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면서 변화를 관찰해요. 결과를 보면요. 페트병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은 아세톤이 기화하면서 부피가 어떻다? 증가해서 그렇다. 자, 액체 상태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요. 지네끼리 좀 뭉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입자들이 기체가 되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페트병 내부의 벽면을 자꾸 때려요. 그러면서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아세톤이 기화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 까닭. 액체 상태일 때보다 기체 상태일 때 입자 배열이 더 불규칙적이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도 멀어지고 입자 온도도 활발해지면서 내부 벽면을 때려서 부피가 커지는 것이다. 자, 정리하면요.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 배열이 변해서 입자 사이 거리가 달라지므로 물질의 부피가 변한다. 다시 상태가 변할 때는 입자 배열이 변해서 거리가 달라져서 부피가 변한다.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되고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증가하고요.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 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부피는 감소하게 된다. 다른 실험입니다. 빈 비커에 양초 조각을 넣고 가열해서 모두 녹입니다. 액체 양초가 담긴 비커의 질량을 측정하고 액체 양초의 부피를 비커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액체 양초를 냉각해서 고체로 만든 다음 질량을 측정하고 고체 양초의 부피를 비커에 표시합니다. 자, 보면요. 156g, 156g 질량은 동일합니다. 질량은 변함이 없다. 반면에 부피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자, 결과 액체 양초와 고체 양초의 질량은 일정하다. 상태가 변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고체 양초의 부피가 감소하고 표면이 오목하게 들어간다. 부피는 변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읍시다.